왕초보를 위한 한글 2020.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달라진 한글 2020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글 2020의 새로워진 기능, 달라진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글 2020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현재 보기와 같은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문서 서식, 내 컴퓨터, 한컴 스페이스에서 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서 서식으로 문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누구나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한글 2020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글 2020이 실행이 되었고요. 자, 보니까 새 문서 서식, 온라인 서식 문서 내려받기,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 그리고 한컴 스페이스에서 불러오기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 문서 서식을 눌러보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 문서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예제를 딸깍 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하는 서식 예제 파일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거나 변경해 주셔서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서 서식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한컴 에셋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얘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문서 서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서 서식들을 이 하나의 메뉴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 2020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도구를 눌러보니까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컴 에셋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니까 다양한 범주의 서식 파일, 클립아트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메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딸깍 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대화 상자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 서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서식은 그냥 컴퓨터에 있었던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많진 않은데 이 한컴 에셋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서식 파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게 되면 검색창에다가 학교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 문서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팀에 재직 중이라고 하신다면 근로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서식 파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뭐 구글 다음에서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한컴 에셋에서 내가 원하는 서식 파일을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을 딸깍 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
어떤 사람이 다운로드했고 또 몇 명이 미리 보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사용권 안내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하는 문서의 사용권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보기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려받기를 딸깍 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컨텐츠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이렇게 내가 원했던 문서, 서식이 다운로드가 돼서 바로 열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수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에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다른 기능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컴에셋에 들어가 볼게요. 자,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오늘은 한글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기능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톡 보시면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메뉴, 비슷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아트가 그림이잖아요. 미술이잖아요. 클립,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림들을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쉽게도 컴퓨터에 대한 클립 아트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사랑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립 아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얘도 내려받기 해주시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뭐라고 창이 뜨나요? 그리기 마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뜨죠. 자, 그러면 닫아볼게요.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한컴에셋. 자, 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요? 그리기 조각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확인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기 마당은 어디 있냐면요. 자,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내려받은 그리기 마당 보이시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했던 그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바로 해당하는 그림이 넣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글씨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같은 문서라도 어떤 글씨로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 글씨 문서의 형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 글꼴은 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내가 바로 인쇄할 거라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양체로 이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메일로 전송했어요. 근데 그 사람 컴퓨터에는 고양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 문서가 이상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글꼴 데이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양한 유틸리티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한컴 에셋이라고 하는 기능이구나 이렇게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온라인, 인터넷에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이 메뉴가 작동한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오피스 톡이라고 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피스 톡은 뭐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도구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오피스톡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한번 딸깍하고 눌러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마치 카톡으로 이렇게 채팅하듯이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요새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AI 기술 이런 게 많이 대세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그리기 마당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리기 마당을 어떻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설명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단순히 한글에 있는 기능만 이렇게 검색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뭐야? 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위키트리 아시죠? 위키백과에서 바로 컴퓨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해졌죠? 자, 그래서 이 오피스톡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모르는 기능을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컴 툴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요즘 모바일에서도 문서 많이 여시죠. 근데 내가 모바일 장치와 컴퓨터를 연동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직접 구현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자, 도구라고 하는 메뉴에서 보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컴 툴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자, 동일한 인터넷망 또는 블루투스, 이제 기본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다 지원이 되고요. 스마트폰에 다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와이파이망 아니면 블루투스망 이거를 이용해서 뭐 입력 말 그대로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글씨를 쓰면 컴퓨터에서 그대로 글자가 입력된다든가 아니면 명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클립보드라고 해서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컴 툴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배우신다고 해서 막 한글에 대한 지식,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글 2020을 배우고자 한다면 적어도 예전 버전과 비해서 어떤 기능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기능들이 많이 쓰일지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배우는 거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 바로 새로운 문서를 내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한글 2020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뜨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 새 문서 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새 문서 서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한글 창을 이렇게 전부 다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함에 들어가시게 되면 새 문서 만들기 작업 전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한글 2020을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 문서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년회 일정표라고 하는 서식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 주셔도 동일한 메뉴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송년회 일정표
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조금 내려가 보니까 뭐 진행 순서, 날짜, 요일, 시간, 그리고 뭐 소요 시간 및 내용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회사명까지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재밌게 한번 입력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송년회 일정표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여기 날짜에다가 YYYY년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한번 날깍하고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M, 월은 12월, 그리고 일은 31일이다. 2020년 12월 30일은 바로 목요일이었네요. 그래서 목요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시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오후 18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땡땡 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 표시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키보드의 Shift 키랑 그리고 콜론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땡땡 표시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내가 클릭을 하면 실제로는 대용이 비워져 있어요. 근데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소요시간 입력이라고 뜨는 창이 있잖아요. 얘를 누름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름틀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걸 눌렀을 때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여기 써 있는 대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소요 시간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데 소요 시간이 10분이 걸렸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얼마나 쉬워요. 클릭하고 내용 입력. 그 다음에 사회자 오프닝은 15분 걸렸다고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격려사랑 축사는 대표님이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뭐 30분 동안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행 순서니까. 그 다음에 사업 현황 보고 부서별로 30분 동안 발표를 했고 1부 공연으로 40분 그리고 2부 공연으로 20분 그 다음에 폐회사에다가 5분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회사명 입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한글이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뭐 한 거예요? 새해 문서 서식에서 송년회 일정표 클릭해서 그냥 날짜 입력해주고 수요 시간이랑 우리 회사 이름만 입력해 준 건데 꽤 그럴듯하게 내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편했습니까? 사실 이런 디자인들을 이제 개인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면 디자인적인 감각을 좀 깨우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을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송년회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학교라고 하면 운동회 일정표, 뭐 회사라고 하면 뭐 체육대 일정표,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걸 빠르게 한번 다시 배워볼게요. 자, 가장 먼저 뭘 배웠어요? 문서 서식이란 기능이란 걸 배웠는데 새 문서 서식을 클릭해서 다양한 부분들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 실행했을 때 도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3개의 기능들을 배웠어요. 오피스톡은 채팅을 해서 모르는 거를 검색해 주는 기능이었고요. 한컴 툴즈라고 하는 기능은 모바일이랑 컴퓨터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컴 에셋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거의 다 배웠죠. 우리가 서식이라든가 클립아트라든가 그리기 조각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했고요. 클립아트랑 그리기 조각은 여기서 바로 블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들어가시면 그림, 여기서 그리기 마당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려받은 그리기 마당에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해당하는 그림이 넣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